자,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원하는 셀로 셀 포인터를 이동한 후 데이터를 입력한다. 우리가 기본 뭐 원하는 셀에 그죠? 포인터를 이동해서 글자 쓴다. 그냥 그런 이야기고. 다음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엔터죠. 엔터를 누르면 셀 포인터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음 행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되죠. 데이터를 입력하고 글자를 쓰고 우리가 보통 엔터를 치잖아요. 엔터를 치면 다음 행으로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이게 기본값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가 볼게요. 파일의 옵션. 파일의 옵션에 엑셀 옵션에 고급에 가면 엔터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급에 가면 아까까지 일반 우리 요거 봤었죠? 지금 고급에 가면 엔터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 이 자리에 아래쪽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오른쪽 이렇게 해놓으면 엔터 치면 셀의 오른쪽으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꾸지 말게요. 그래서 취소하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엔터의 반대로 가려면 쉬프트 엔터를 치면 위로 가요. 자, 글자를 쓰고 엔터가 아니라 쉬프트 엔터를 치면 위로 올라가요. 다음 방향키를 누르면 해당 방향으로 셀 포인터 이동하죠. 우리가 글자를 쓰고 방향키 상하 좌우 오른쪽 그죠? 이렇게 방향키를 누르면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요. 글자를 쓰고 탭키 TAB 탭키 ESC 밑에 그죠? 탭키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가요. 또 ESC를 누르면 입력 중인 데이터를 취소할 수 있어요. 글자 쓰다가 ESC 누르면 취소되는 겁니다. 그다음 Alt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셀에 줄이 바뀌며 동일한 셀에서 줄이 바뀌며 이때 두 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요거는 Alt키 하면서 늘 하는 거죠. 글자 쓰고 엔터 치면 그냥 밑에 셀로 가는데 글자 쓰고 Alt 엔터 그죠? 이렇게 쓰면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때 Alt 엔터. 자, 우리가 지금 연습했던 이런 내용들 앞에 오늘 계속 풀었던 내용들 기억을 한 달 뒤에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하고 이해하셔야 되고, 그죠?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물론 주기적인 복습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시험 쳐야 되는 분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복습도 하시고, 이해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몰라도 딱 보시면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거나 이해 못해도 그냥 이건 시험 때문에 일부러 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은 대충 건너뛰셔도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손으로 연습하면서 기억해 주면 돼요. 자, 다음 밑에 Alt 엔터하고 보충해서 셀 서식의 맞춤에 자동 줄 바꿈을 선택하면 셀 너비에 맞추어 자동으로 줄이 바뀐다. Alt 엔터는 강제로 내가 셀에 두 줄 이상씩 쓸 때 Alt 엔터를 치는데 처음부터 글자를 한 셀에 글자를 빈 셀에다가 새 시트에다가 적어볼게요. 자, 글자를 셀에 넘치게 적으면 자, 셀보다 넘치게 적으면 문자의 경우에 셀의 너비보다 넘치게 적으면 옆에 셀로 보여지는데 그 옆에 셀에 이 옆에 셀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이 글자가 다 이어서 보이는 거죠. 지금은 요 셀에 입력된 것이 여기에 이어서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이 셀에 뭔가 글자 한자라도 적으면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자, 이럴 때 이 열의 너비를 키워서 보이도록 할 수도 있지만 열 너비는 안 키우고 글자가 밀려 내려가길 원해요. 자, 그러면 이거 셀 서식 맞춤에 가면 텍스트 조정에 자동 줄 바꿈, 텍스트 조정에 자동 줄 바꿈 확인하면 줄이 자동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로 줄을 바꾼 거 아니기 때문에 열의 너비가 넓혀지면 이렇게 한 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열의 너비가 좁으면 여러 줄로 밀려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글자를 길게 적어 보시고 셀 서식 텍스트 자동 줄 바꿈. 자, 이 자동 줄 바꿈에 체크되면 셀의 맞춤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실기 문제에서 셀의 맞춤, 커마의 실기에서 셀의 맞춤을 한 적 있죠. 자동 줄 바꿈 체크 풀고요. 셀의 맞춤을 해주면 텍스트가 셀 너비에 맞춰서 알아서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열 너비보다 글자 양이 많을 때 옆에 셀에 글자가 없으면 이어서 보여지고, 옆에 셀에 뭔가 점이라도 하나 찍어 놓으면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자, 이럴 때 이 셀에 글자가 다 보이게 하려면 열의 너비를 넓히든지 아니면 텍스트 조정으로 자동 줄 바꿈이나 또는 셀에 맞춤을 해서 보이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동 줄 바꿈이 있었고요. 자, 이 자동 줄 바꿈 말고, 자, 자동 줄 바꿈도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데, 다시 셀 서식에 가로에 양쪽 맞춤이라고 있어요. 이 양쪽 맞춤 확인해도 이렇게 됩니다. 셀 서식에 가로에, 자, 그냥 일반은, 잠깐만요. 자동 줄 바꿈을 체크, 둘 다 체크 풀고 일반일 때는 가려져서 이렇게 안 보이거나 아니면 옆에 셀에 걸쳐 보이죠. 똑바로 해놓고 양쪽 맞춤. 양쪽 맞춤도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고요. 됐죠? 그래서 셀 서식의 맞춤의 자동 줄 바꿈, 그거 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양쪽 맞춤도 있었고, 그다음 Alt 엔터로 강제로 줄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입력 후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선택 영역에 동일한 데이터가 입력된다. 자, 엑셀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자, 남여 이런 글자를 쓰고 싶어요. 여기 남 쓰고 싶은 자리들만 선택을 했어요. 블럭 설정해 볼게요. 똑같은 글자 쓰고 싶은 자리들을 블럭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자, 셀 포인트를 어디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블럭 설정돼 있죠. 마우스 이제 놨어요. 자, 키보드로 글자 씁니다. 남이라고 글자 쓸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자, 셀을 선택할게요. 블럭 설정, 그리고 글자 입력, 컨트롤 엔터. 잘 안 되신 분 있어요? 자, 이거 제가 분명히 이거 블럭을 하고 딴 데 포인트를 옮기려고 하지 마시라 했어요. 블럭을 하고 마우스 놓으시고요. 블럭 있는 그대로 글자를 쓰고 컨트롤 엔터입니다. 자, 대로 시작하는 글자가 두 개죠. 그러면 대를 써가지고는 자동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자, 이럴 때 Alt 방향키 아래쪽 화살표, Alt 아래쪽 화살표 이걸 해주면 이 앞에 썼던 글자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냥 키보드로도 마우스로도 선택하면 돼요. 원하는 글자로. Alt 아래쪽 화살표 하면 같은 열에 있는 글자들이 다 나오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중간에 이 부분은 녹화를 안 했네. 데이터가 입력되고, 다음에 셀 포인터의 이동. 셀 포인터를 이동할 때 홈을 누르면 해당 열의 A열로, 자, 이걸로 문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잘 기억할게요. 자, 요 셀 포인트 있을 때 홈키, 키보드에 홈을 누르면 키보드 눌러주세요. 홈을 누르면 그 맨 앞에 첫 번째 열로 갑니다. 현재 셀에 맨 왼쪽으로 홈을 누르면 제일 왼쪽으로 가죠. 자, 근데 컨트롤 방향 키는 시트에 그래서 아까 홈부터 다시 보면 홈은 해당 열에 A열로 이동하고 해당 셀에서 A열로 이동하고요. 그다음 컨트롤 방향 키는 시트의 상하 좌우 끝으로 가고 컨트롤 홈은 A1번 셀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셀을 아무 자리나 두고 컨트롤 방향 키를 눌렀어요. 컨트롤 오른쪽 방향 키. 자, 글자 있으면 글자 있는 데를 지나갑니다. 근데 글자 없는 데까지 가면은 이제 컨트롤 오른쪽 방향 키 누르면 시트의 맨 끝까지 가요. XFD까지. 컨트롤 아래쪽 누르면 맨 아래로 갔어요. 지금 100만 번 넘는 행번호로 갔죠. 컨트롤 왼쪽 하면 A열로, 컨트롤 위로 하면 A1번으로. 그래서 시트의 끝을 돌아다닐 때 컨트롤 방향키. 자, 아무 자리나 딴 데 선택해 놓고 컨트롤 홈을 누르면 무조건 A1번 셀로 가요. 그러니까 그냥 홈은 열의 맨 첫 번째인 A열로 가는 거고 컨트롤 홈은 A1번 셀 시트의 맨 왼쪽 코너 끝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 컨트롤 방향 키로 시트의 끝을 상하 좌우 끝을 옮겨 다닐 수 있고. 자, 우리가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뭐라 하는가 하면 스프레드 시트라 합니다. 스프레드 시트. 자, 넓게 펼쳐진 종이. 지금 우리가 시트를 왔다 갔다 옮겨 보면 시트의 크기가 어때요? 이만큼 멀리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시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시트라 합니다. 자, 그다음 문자 데이터는 셀의 왼쪽에 맞추어서 입력되고요. 숫자는 오른쪽에 입력돼요. 우리가 글자를 딱 쓰면 문자는 왼쪽에 가고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져요. 맞춰져요. 그럼 어떤 게 문자냐? 이런 거, 콤할, 이거 문자죠? 그다음 100 더하기 200, 이것도 문자입니다. 이꼴 기호가 없으면 이거는 연산자가 아니라 그냥 문자예요. 그다음 작은 따옴표 찍고 007, 이런 것도 문자고 숫자 사이에 공백이 한 칸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문자입니다. 자, 숫자 이하되면 숫자라면 자, 숫자에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가도 숫자죠. 또 달러나 원 표시 같은 거 들어가도 숫자입니다. 그 다음 숫자를 지수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2 플러스 0이라는 거는 10의 제곱, 그러니까 100이라는 뜻이에요. 2 플러스 02는 10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100이면 250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숫자 250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50%는 0.5를 의미하죠. 이것도 숫자고 요거 음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갈로 해서 3은 음수예요. 그 다음 0 쓰고 띄어쓰기 하나 하고 1 슬래시 2분의 2, 요거는 2분의 1이라는 분수를 적을 때 이렇게 써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엑셀 창에 자, 100 더하기 200 적고 엔터 치면 너비를 좀 넓혀 볼게요. 문자는 왼쪽에 가요. 자, 그냥 007이라고 그냥 적으면 007만 적고 엔터를 치면 이거는 숫자니까 앞에 의미 없는 숫자 0은 없애고 7만 나왔어요. 근데 엔터 바로 왼쪽에 작은 따옴표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 하나 찍고 007 적고 엔터 치면 이렇게 문자로서 적혀요. 잘못 적었을까봐 뭐 경고 표시는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번호나 뭐 그죠 그런 코드 번호를 적는데 앞에 00이 필요한데 그냥 007 적으면 이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숫자 7 되니까
작은 따옴표 찍고 적어주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엑셀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에서도 앞에 0자가 있으면 작은 따옴표 찍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라서 왼쪽에 붙었어요. 또 숫자를 2 띄우고 3 이렇게 적어도 문자라서 왼쪽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띄어쓰기든 뭐 그죠? 연산지 플러스든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100, 1 더하기 2는 그냥 문자인데 1 빼기 2를 적으면요. 빼기 기호는 날짜를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1월 2일이 돼요. 연도를 안 적어줬잖아요. 수식 입력지를 보면 현재 연도가 됩니다. 수식 입력지를 보면 현재 연도가 돼요. 자, 그래서 문자, 아까 마이너스 3과 분수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을 적으면, 자, 마이너스 3이 아니라 갈로에 3 이렇게 적잖아요. 그럼 이거는 음수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돼요. 자동으로. 갈로 3 했는데 마이너스 3이 됐고, 분수를 표현하고 싶을 땐 0 띄우고 1/2. 그래서 엔터 쳐야 분수가 돼요. 그냥 1/2를 적으면요. 슬래시 기호도 날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1월 2일이 돼요. 그래서 뭐가 문자고 뭐가 날짜인지 빼기를 했으니까 날짜가 됐어요. 자, 그런데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가 있잖아요. 자, 이거 문자 숫자 섞어서 블럭한 다음에 홈에 가시면, 자, 왼쪽 눌러주면 다 왼쪽이 갑니다. 가운데 누르면 다 가운데 가고 오른쪽 누르면 다 오른쪽 가요. 지금 마지막 눌렀는 게 오른쪽이라서 오른쪽이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눌러버릴게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 요게 일반이에요. 일반일 때는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근데 내가 가운데 눌러주면 다 가운데 갈 수 있는 거고, 가운데를 한 번 더 눌러주면 해제가 되면 일반.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요. 자, 셀 서식의 가로에 대해서 지금 요거입니다. 일반일 때는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인 거고, 내가 가운데 확인하면 가운데 가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콘으로 가운데를 해제하는 방법은 한 번 더 눌러주면 이게 일반. 자, 셀의 너비보다 문자는 데이터 길이가 길면 오른쪽에 빈 셀에 이어서 표시되고, 아까 가나다라 글자 길게 썼더니 오른쪽 셀에 이어서 표시됐죠. 근데 오른쪽 셀이 빈 셀이 아니라면 잘려서 표시가 됐죠. 그다음 이때 열의 너비를 넓혀주면 없어진 게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다 표시가 되고요. 또 문자 숫자 조합. 그러니까 숫자가 있더라도 문자가 1학년 이런 식으로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그런 데이터는 입력 시 이전 입력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자, 가1 이렇게 적었어요. 가라고만 하면 가1이 자동 나오는 겁니다. 이건 문자니까, 문자 숫자 섞여 있으면 문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숫자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에 맞춰 입력되고, 이렇게 달러 기호 붙은 거, 천 단위 구분 기호 붙은 거, 퍼센트, 그다음 요거까지도 볼게요. 자, 셀 너비보다 긴 데이터를 입력하면 지수형으로 표시된다. 셀 너비를 조금 좁혀 놓고 좀 적을게요. 그래야 숫자 조금만 적어도 되니까 한 요렇게 넘치게 좀 적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샵으로 표시됐네요. 여기는 너무 작나? 자, 조금 더 키워놓고 좀 더 적어볼까요? 좀 더 길게 적으니까 이제 이렇게 지수형으로 자동으로 나왔죠. 2 플러스 11, 10의 11승, 1.2 곱하기 10의 11승. 그죠? 숫자 길게 적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숫자로 표시된 겁니다. 이거 숫자예요. 지금 넓히면 소수점만 더 길어지고 저런 식으로 숫자 지수형으로 셀 너비보다 긴 데이터를 입력하면 지수 형식으로 2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입력된다 하는 겁니다. 분수는 이렇게 네. 네. 한번 써볼까요? 1 띄우고 1 슬래시 3 그냥 요거 대분수는 이렇게 적으니까 없어지진 않고 여기 숫자 보세요. 1.3333 맞죠? 그죠? 1과 3분의 1이면 1.33 맞죠? 그러니까 0은 없어졌는데 0과 띄우고 1 슬래시 2 이거는 0은 없어지면서 2분의 1만 나왔지만 다른 숫자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표시되네요. 그죠? 자, 그다음 표시 형식이 지정된 데이터를 모두 표시할 수가 없으면 숫자는 샵으로 가려지는 거죠. 샵 기호가 표시되고 열너비를 늘려 정상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숫자 입력할 때 매번 000 몇천 이렇게 단위가 내가 쓰는 단위가 늘 0이 3개 붙는 형식이다. 그죠? 1000단위로 늘 써야 된다. 그러면 7000을 매번 쓸 때 000 붙이기 시간 걸리잖아요. 그냥 7만 입력하고 7000이 표시되게 할 수 있어요. 자, 파일의 옵션에 엑셀 옵션에 고급에 쭉 들어가서 소수점 위치를 -3으로 하면 7000이 돼요. 자, 한번 같이 해보죠. 이것도 꼭 되돌려 놓으세요. 파일의 옵션에 가서 고급에 소수점 자동 삽입 이거를 -3으로 하면 7만 입력해도 7000이고요. 8 입력하면 8000이고 10 입력하면 10,000이고 000이 자동으로 붙어요. 네. 아니. 양이 얼마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이거 밖으로 가는 시간에 다 쓰죠. 예. 그러니까 양이 얼마 안 될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시험으로 질문하기는 힘들고 필기로 말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ITQ나 커말 할 때 이거 밖으로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입력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내가 매번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또 분량이 써야 될 양이 많고 이러면 이걸 해주면 빠르겠죠. 예, 그죠? 그 분량 양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거 소수점 위치를 양수로 할게요. 양수로 3 만약에 확인해주면 7만 입력해도 0.007이 돼요.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 우리 라운드 함수의 자리 그거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양수로 3 적으면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로 가고 음수로 -3을 적었더니 7000이 되고 그죠? 0이 3개 붙는 형식으로 자 이제 다시 원래대로 체크를 풀어 놓으세요. 고급의 자동삽입에 체크 푸시고 7 입력하면 7만 나와야 됩니다. ITQ든 커말이든 실기할 때 이걸 바꿀 일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하실 땐 필요할 수 있죠. 데이터 우리는 조그마한 표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하잖아요. 근데 수천 데이터를 계속 7천 몇천 이렇게 적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능을 알아두셔야 되죠. 자, 날짜는 아까 하이픈이나 슬래시로 넣은 거 1-2, 1/2 이거는 날짜로 입력되고 연원을 구분해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데 자, 날짜를 그냥 1-2면 이게 2025년 연도를 안 적었기 때문에 25년으로 현재 연도로 자동으로 인식해요. 근데 2025-1만 적을게요. 적다가 -2를 마저 적었어야 되는데 안 적고 실수로 그냥 엔터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요게 기본 서식으로 들어가요. 한번 서식이 이렇게 된 거는 내가 1 빼기 2라고 다시 적어줘도, 아니면 2025 빼기 1 빼기 2 다시 정확히 다 적어줘도 계속 저 형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엑셀의 셀에는 서식이 한번 들어가면 여기 서식을 없애지 않는 이상, 서식을 다른 걸로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서식이 나오거든요. 없애버리고 서식을 없애면, 날짜는 서식을 없애면 이런 숫자가 돼요. 그죠? 네. 자, 1월 2일을 적고 싶으면 그냥 1 빼기 2만 적으면, 2025년 1월 2일을 적고 싶으면 1 빼기 2만 적으면 돼요. 자, 만약에 2025 빼기 1 빼기 2까지 다 적으면 기본 형식이 요렇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입력 예제들은 요 형식 나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때 2025를 다 안 써도 돼요. 그냥 25 빼기 1 빼기 2 요렇게만 적으면 돼요. 최소한만 딱 적어주면 요 형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픈이나 슬래시도 되고요. 연어를 구분해서 하고, 시간은 콜론 기호로 구분해서 합니다. 자, 오후 1시를 13시 20분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1시 20분 띄우고 PM이라고 적어도 돼요. 근데 PM 적기 번거로우니까 13시만 적어볼까요? 자, 13 콜론 00 그러면 13시인데 저 위에 보시면 수식 입력주 보면 1시 PM. 근데 13시 적어놓고 우리가 서식만 뭐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셀 서식, 시간 서식 중에 표시 형식의 시간, 우리가 실기 문제에서 이런 거 다 하나씩 다 하진 않았지만 이런 데 한번 필기 통해서 보시면 돼요. 1시 30분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형식으로 확인해 주면 1시 PM 요 띄어쓰기 되어 있습니다. 직접 PM을 적어줘도 돼요. 자, 만약에 내가 2시 30분 적고 싶은데 2시 30분 띄우고 PM 띄어쓰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2시 30분 PM. 자,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띄어쓰기를 안 하면 이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왼쪽에 딱 있는 거 보이죠? 문자입니다. 그냥 요거는 시간인데 이거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띄어쓰기 한 칸 하시고요. 자, 날짜나 시간은요, 셀의 오른쪽에 입력이 돼요. 날짜나 시간은 셀의 오른쪽에, 아까 숫자가 오른쪽 된다 했죠? 날짜나 시간도 오른쪽에 입력돼요. 왜냐하면 숫자하고 같기 때문에. 자, 연산이나 대소 비교도 가능하고요. 자, 이 날짜는 요 숫자로, 또 이 시간은 이런 숫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날짜나 시간은 숫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입력이 됩니다. 자, 1900년 1월 1일은 서식을 없애면 숫자 1이라는 겁니다. 1900년 2월 1일은 1900년 2월 1일은 서식을 없애면 일반이 서식이 없는 거죠. 32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 1월 1일부터 해서 날짜는 하루에 일씩 증가하면서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고, 그래서 25년 1월 2일은 서식을 없애면 요런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의록에 날짜 있는 계산이 나오는데 내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못 찾았는데요. 자, 어떤 계산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날짜가 나온다든지 아무튼 형식을 바꿔줘야 되면 여기서 형식을 바꾸세요. 서식만 바꾸면 언제든지, 서식을 없애면 숫자로, 날짜 서식을 넣어주면 이렇게 날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 그죠? 입력을 할 때 서식이 바로 결정돼 버렸는데 그 서식을 언제든지 우리는 바꾸면 돼요. 이런 날짜 형식으로 서식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날짜 함수를 썼을 땐 자동으로 자꾸 날짜가 나오는데 그거 날짜 아닌 형식으로 하고 싶으면 서식을 없애주면 돼요. 12시를 적어 보시면 이게 하루는 숫자 1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12시를 서식을 없애보면 12시는 서식을 없애면 0.5. 그럼 11시는 0.4 얼마 뭐 이렇게 되겠죠. 11시를 입력했는데 서식이 없어지면 0.4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소 비교도 되고 연산도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현재 시스템이 알고 있는 날짜를 입력할 때 오늘 날짜 현재 시스템이 알고 있는 날짜 어디 있어요? 자, 우리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보면 날짜와 시간이 나오죠.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여기 그죠? 날짜와 시간이 나옵니다. 그 날짜 시간 자리에 요 밑에 이 부분에 자, 이 날짜 시간이 시스템이 알고 있는 컴퓨터가 알고 있는 날짜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 싶을 때 자, 날짜 입력하고 싶은 자리에서 컨트롤 세미콜론 엔터 왼쪽에 가면 컨트롤 세미콜론 있죠? 그러면 오늘 날짜가 적혀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그러면 현재 시간이 적혀요. 자, 쉬프트 눌러서 세미콜론을 눌렀다는 건 그 키에 콜론 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키보드에 세미콜론과 콜론이 같이 있잖아요. 키 하나에. 그러면 쉬프트 세미콜론이라는 건 콜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이란 말이나 컨트롤 콜론이란 말이나 쉬프트 세미콜론이 콜론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쉬프트 세미콜론이 콜론이에요. 그죠? 이거나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의 시간을 입력할 때 컨트롤 콜론이라 표현하든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이라 표현하든 현재 시스템이 알고 있는 시간 입력이고 컨트롤 세미콜론은 날짜 입력이고요. 자, 그리고 연도와 월만 입력하면 아까 이런 거 했었죠. 이렇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월의 1일이 그러니까 아까 2025 빼기 1만 적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형식은 이렇게인데 날짜는 뭐가 됐는가 하면 수식 입력줄 보세요. 1월 1일이 됐어요. 해당 월에 1일이 들어갔어요. 아까 연도 빼고 적으면 현재 연도가 들어갔고 1일을 빼면 2025 빼기 1월까지만 적고 날짜를 안 적으면 1일이 됐어요. 1일. 해당 월에 1일이 입력됐고요. 월입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현재 연도가 추가되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의 요 수식 입력줄의 정보, 수식 입력줄의 정보를 보세요. 그 다음 수식에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입력한다. 자, 수식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25년 2월 10일 빼기 2025년 2월 9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2025 빼기 2월 10일 빼기 2025 빼기 2월 9일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연산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날짜도 수식 안에서 날짜 표현할 때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주라고. 이렇게 묶어주라고요. 이렇게 하면 2025년 2월 10일 빼기 2월 9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는 하루 차이 났으니까 답은 1이 됐고요. 자, 날짜의 연도를 두 자리로 입력할 때 연도가 30 이상이면 1900년대로 인식하고 29 이하면 2000년대로 인식합니다. 자,
25 빼기 1 빼기 2 이거는 25니까 숫자 30보다 작죠? 그러면 2025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99 빼기 1 빼기 1 했어요. 그러면 숫자가 크죠? 30부터 해서 큰 숫자들은 1900년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두 자리만 적었을 때 1900년도로 표현할 건지 2000년대로 표현할 건지는 30과 29, 29부터 해서 작은 거는 2000 얼마로 인식하고 30부터 해서 큰 숫자가 입력되면 1900년도로 인식합니다. 그다음 수식 데이터는 등호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호로 시작했잖아요. 등호의 2 더하기 3은 수식이지만 그냥 2 더하기 3만 적으면 문자다라는 겁니다. 수식이 입력된 셀에는 수식의 결과가 표시되며 수식 입력줄에 원래 수식이 나타난다. 자, 이꼴 2 더하기 3 적었을 때 엔터를 치면 수식의 결과, 셀에는 결과가 보이고 수식 입력줄에 그 식이 보입니다. 셀에는 결과가 보이고 수식 입력줄에 식이 보이죠. 그 다음 컨트롤 물결을 누르면 셀에 수식이 나타난다. 자, 컨트롤 물결을, 컨트롤과 물결은 ESC 밑에, 그렇다고 해서 Shift 키 눌러서 하시지 말고 그냥 컨트롤 ESC 밑에 있는 그 키를 눌러주면요 수식들이 다 보입니다. 이런 수식들이. 다시 한번 컨트롤 물결 누르면 원래대로 결과가 보입니다. 컨트롤 물결. 자, 그 다음 한자의 음을 한글로 입력한 다음 한자 키 누르고 목록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한다. 이건 실기에서도 한자 입력 있었죠. 자, 블록 설정한 다음에 한자 키. 글자를, 자, 국가 글자 한글을 입력하고요. 이렇게 커서가, 큰 커서가 이렇게 깜빡거릴 때 한자 키는 이렇게 한 글자씩 바꾸는 거 나옵니다. 그냥 커서가 이렇게 길쭉하게 또는 블럭이 있거나 길쭉한 커서가 있거나 이럴 때 한자 키. 그러면 둘 중에 뭐 할 건지, 입력 형태는 뭐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변환 누르면 한자가 바뀌어요. 한자 단어 사전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특수 문자는 한글 자음, 모든 자음의 특수 문자 다 있습니다.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눌러서 목록에서 원하는 특수 문자 입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실기에서는 미음자 입력하고 제일 많이 했죠. 자, 미음 입력하고 이때 이렇게 커다란 커서가 있어야 돼요. 한자 키, 그리고 보기 변경해서 원하는 글자 선택. 리을 누르고 한자 키, 이런 거, 그죠? 몇 세제곱미터 이런 거 단위 기호가 있고, 이응 누르고 한자 키. 그러면 원문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온 누르고 한자 키. 로마자 1, 2, 3, 4 이런 거. 이것저것 그냥 다 자음자 한자 적고 한자 키. 모음 아니고 자음, 그죠? 자음자 적고 한자 키. 그렇게 해서 특수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 실기에서 나오는 그런 도형 문자들은 미음자.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들을 다 푸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요거는 시험 찾는 분들도 그죠? 한번 질문을 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어중간하게 끊기니까.